네, 반갑습니다.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오늘은 3장 제어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울 내용은요, 순차적 실행하고요, 조건문, 반복문 같은 제어문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문의 개념, 그리고 문법 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블록 들여쓰기,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조건문, 그 다음에 for를 이용한 반복문, while을 이용한 반복문, 그 다음에 break, continue를 이용한 반복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순차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영어로는 sequential statement라고 합니다. 책에도 보면 그렇고요, 한글 문장과 영어를 이렇게 제가 이제 같이 표기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가 보면 많은 정보를 국내 사이트에서 얻을 수도 있으나 해외에 있는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얻어야 돼요. 그럴 경우 이제 한글 검색을 해가지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영어로 순차문에 해당하는 게 뭔지 시퀀셜 스테이트먼트다 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순차적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타나는 코드가 먼저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코드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num equal 100, 그리고 print num equal num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100이 출력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num에다가 100을 더해서 값이 200이 되겠죠? 그거를 여기 num에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출력해 보는 겁니다. 그럼 화면에 뭐가 나올까요? 200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100을 더해서 또 num에다가 할당하고 또 출력합니다. 그러면 300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일어나면요, 화면에 출력되는 결과는 100과 200과 30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구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구조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다른 흐름문도 있습니다. 흐름문을 flow statement를 하는데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control statement를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흐름이 아닌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조건문,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반복문, 그리고 반복문의 흐름을 변경하는 break, 그 다음에 continu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건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네, if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실행문이 있고요,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는 겁니다. 조건식은 true 혹은 false를 반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다이아몬드 꼴의 그림이 있죠. 그게 조건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조건식이 참일 때는 요리로 가고요, 그래서 실행문 1이 실행되고, 조건문이 거짓일 때는 요리로 가서 실행문 2가 수행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제어문에서는 이런 그림을 제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그림을 이제 지칭하는 이름이 있는데, 컴퓨터 과학자들은 흐름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그죠? 자, 조금 구체적으로 조건문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20세 미만이면 청소년 할인을 출력하는 기능이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나이 20세 이상의 대학생이 됐다 그러면 이 기능을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1000걸음을 걸었다, 러닝머신에서 1000걸음을 걸었다, 목표 달성을 출력해 줄 수 있겠죠. 혹은 시간 12시가 안 되면 오전입니다, 12시 이후이면 오후입니다를 출력하는 기능, 이런 것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어떤 문장이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사용하는 문장이 바로 if 조건문입니다. if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키워드는 두 번째 강의 때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조건식이 옵니다.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콜론이 옵니다. 그리고 줄바꿈을 하거나 혹은 이제 여기에 어떤 문장이 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줄바꿈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는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 여러 개 있을 때 그거를 블럭이라 하는데 그게 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반드시 여기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전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상황 1은
나이가 20세 미만이면 청소년 할인을 출력합니다. 그거를 우리 파이썬 코드로 잘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age less than 20 콜론 프린트 청소년 할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에 상황 2처럼 work count 걸음이 1000 이상이면 목표 달성을 출력하라. 그러면 if work count가 100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프린트 목표 달성 이런 문장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코드를 살펴보면요. age 18입니다. 자, age가 20보다 작다. 이 문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참이죠. 그죠? 그러면 청소년 할인이라고 하는 요 코드의 요 부분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흐름도로 그려보면 어떤 문장이 쭉 진행되다가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죠? 판별을 해서 참이면 요 문장을 실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만일에 age가 20 이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학생이 되거나 그죠? 어른이 돼가지고 20 이상의 값을 age 값으로 가지게 됐다. 그러면 이 문장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age 변수의 값에 따라 다른 흐름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age 값이 18일 경우는 흐름은 이렇게 내려가고요. 만일에 age 값이 24일 경우는 흐름이 요리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놈의 값에 따라 가지고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여기 age 값을 20으로 넣어서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는데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네, 요거까지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age 값에 18을 넣어서 청소년 할인이 출력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예, 청소년 할인 출력되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값을 24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24살 청소년 할인을 못 받잖아요. 그죠? 실행을 해 볼게요. 네,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네요. 그죠? 다음으로는 이와 같이 워크 카운트 값을 보는 겁니다. 워크 카운트 값이 1200입니다. 그러면 1200은 1000보다 크다. 이 수식의 결과, 이 조건식의 결과는 true죠. 그죠? 그럼 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예, 목표 달성이 출력되었네요. 그죠? 만일에 러닝머신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f문의 사용법으로 이런 거 게임 사용자가 게임 스코어가 1000점 이상이면 당신은 고수입니다를 출력하는 그런 거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요? 재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조건문과 블록이라 해가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록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if age가 20보다 작다는 이 조건을 비교하고 나서 요놈 들여쓰기를 안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덴테이션 에러가 출력됩니다. 의미는요, 들여쓰기 오류. 그래서 들여쓰기 블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에러를 출력해 줍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expected unindented block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이제 들여쓰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age 값이 18일 경우 if age가 20보다 작다 그리고 프린트 이렇게 했을 경우 이 문장은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age가 18이니까요. 그러면 요거 실행돼서 얘하고 얘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그죠? 만일 age가 24일 경우는요. 아까 보니까 출력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얘만 출력이 됩니다. 그죠? 얘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또 다른 경우인데 만일에 이제 프린트 문이 여기 3개가 보이네요. 그죠? 자, 이때 age 값이 18일 경우는 요 3개 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만일에 24인 경우는요. 요 3개 다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조금 더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들여쓰기를 4칸, 여기는 들여쓰기 3칸, 여기는 들여쓰기 2칸을 했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에러가 납니다. indentation error, expected
인덴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니까요. 여러분 꼭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들여쓰기는 몇 칸을 해야 될까요? 몇 칸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 기준은 4칸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기준을 따르는 게 좋죠. 그래서 스페이스 4칸을 여러분들이 들여쓰기 코드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서를 정의해 놓은 Python Enhancement Proposal이라고 하는 파이썬 코드는 이렇게 짜세요 라고 하는 이제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4칸 들여쓰기를 하라 뭐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반 로썸이라는 이제 파이썬의 창시자가 이제 요런 규칙을 제안을 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대화형 모드에서 여러분 작성해 보시면 대화형 모드에서는요. 점점점 하고 여러분들에게 4칸을 들여서 주시고 여기 아무것도 안 넣고 엔터키를 치면 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점점점은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IDLE 같은 경우는 여기 점점점 하는 게 없고요. 그냥 이렇게 4칸 들여쓰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환경이 다르다는 거 살펴봤고요. 그러면 정수가 3의 배수인지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운 이제 int input 문으로 그죠? 정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넘버를 3으로 나누어서 그 값이 0과 같은지를 보겠죠. 그죠? 만일에 이 값이 참이면요. 3의 배수겠죠. 예를 들어 상상해 보면 3은요. 3 모듈로 3 결과는 뭐겠습니까? 나머지는 0이잖아요. 그죠? 만일에 6이다. 그러면 6 모듈로 3 결과는 뭘까요? 0이죠. 그죠? 그래서 3의 배수일 때만 이게 참이 되고요. 만일에 4가 됐다. 그러면 4 모듈로 3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배수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제가 한번 여러분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습 코드인데요. 정수를 인풋문으로 입력받고 그걸 int로 감쌌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게 정수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거를 3으로 나누은 다음에 그것이 0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정수를 입력하겠습니다. 16 나누기 3 얼마죠? 1이죠. 그죠? 그래서 거짓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5는요. 15는 3의 배수입니다. 되죠. 그죠? 6은요. 3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5는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만일에 이제 3과 5의 배수를 보려면요. 요거는 모듈로 3 해가지고 그게 0인지를 보고 그리고 모듈로 5를 해가지고 그게 0인지 요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는 일판 책에서 오류가 있어서 책에는 3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입니다를 출력해 주겠죠. 그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5는요. 15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입니다. 출력이 되죠. 그죠? 만일에 16은요. 역시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라고 하는 조건식을 써서 조금 더 복잡한 이 경우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if else 조건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24시 체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24시 체계를 12시 체계로 표현할 때는 앞에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24시 체계에서 13시 그러면 오후 1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하려면 if hour 값이 12보다 작으면 오전입니다. if hour 값이 12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후입니다를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뭔가 좀 표현이 복잡하기도 하고 길고, 그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간략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 두 놈의 관계는 배타적이죠. 한 놈이 참이면 한 놈은 참이 될 수 없는 관계죠. 그때는 if와 else문을 써줍니다. 그렇게 되면 요와 같은 흐름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앞장에서 보셨던 흐름도와 달리 굉장히 깔끔하고 이해하기 좋죠. 그래서 코딩은 항상 이해하기 좋은 게 좋은 코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if else문을 쓰는 것이 앞서 쓰는 방법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물론 얘는 실행 속도 면에서도 더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조건을 비교하고 조건을 비교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요, 조건을 비교하는 걸 한 번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if else문을 통해서 배타적 관계일 때 흐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타적 관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보니까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명확해 보입니까? 저는 이쪽이 더 명확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임의의 정수가 음수인지 음수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짜려고 해요. 얘도 보니까 되게 배타적 관계라는 거 딱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넘 값을 비교해서 0보다 작으면 음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요 두 관계가 배타적 관계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것도 생각해 보니 배타적 관계죠. 얘도 if else 문을 쓰면 굉장히 코드를 이해하기가 좋죠. 그죠? 요런 블록은요, 조금 더 복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홀수 짝수를 판별할 적에 음수일 경우는 판별하지 않고, 그죠? 음수가 아닌 경우에만 판별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셨던 if else 문과 그 else 문, 즉 음수가 아닌 경우에만 얘가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홀수 짝수를 출력하는 이 문장은요, 음수일 때는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if 문과 else 문 안에 또 if else 문을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복합 if else 문이라 하고요. 요 바깥에 있는 요 놈을 외부, 요 놈을 내부 if else 문이라고 합니다. 블록 안에 있는 if else 문이기 때문에 내부 if else 문이 되는 것이지요. 겉에 있는 거는 외부 if else 문, 내부 if else 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것도 실행을 해볼까요? 네, 요 코드인데요, 외부 if else 문과 내부 if else 문을 사용한 코드입니다. 만일에 num 값이 100일 경우 요거는 음수입니다를 출력하지 않고 요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출력되고 이 경우에만 얘가 실행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0은 음수가 아닙니다. 100은 짝수입니다가 출력되고요. 만일 여기에 이제 음수 10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0은 음수입니다를 출력해 주고, 그 다음에 있는 홀수 짝수를 구하는 그 코드는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죠? 다음으로는 코드 3-1에 있는 if else 문을 이용한 음수 혹은 음수가 아닙니다 이 출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int input 문으로 제가 코드를 조금 수정해 봤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입력을 받습니다. 10. 그러면 10은 음수가 아닙니다가 출력되겠죠. 그죠? 만일에 마이너스 10을 입력하면 마이너스 10은 음수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if else 문의 else가 수행되는 경우 그 아래에 수행되는 코드를 이와 같이 추가해서 음수가 아닌 경우에만 짝수, 홀수를 출력하도록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의 내용을 충분히 익히셨으면 랩 3-3에 있는 if 조건문의 응용을 통해 가지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을 멈추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실습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복합 조건식입니다.
조금 더 정교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조건 연산자, 논리 연산자를 조합해 가지고, 그죠? 어쨌든 얘들은 모두 불값 true, false를 발언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교 연산과 부울 연산, 논리 연산을 조합해서 많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죠. 0은 10보다 작다. 참일까요? 참이죠. true. 4는 10보다 크다. 참입니까? false.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한번 실습해 보시고요.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논리 연산 AND입니다. 얘는 요런 이제 직렬회로인데요. 요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중에 하나라도 오프가 되면 소등, fals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false 상태에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고요. 논리 연산 OR는 이와 같은 병렬회로인데요. 이 중에 하나가 꺼져 있더라도 하나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입력값의 true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는 거죠. A가 10이고 B가 14일 때 A 모듈로 2는 0 and B 모듈로 2는 0. 얘는 둘 다 짝수라야 얘가 실행되겠죠. 그죠? OR는요.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이면 두 수 중 하나 이상이 짝수입니다가 출력되겠죠. 이 경우는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두 수 모두 짝수입니다가 출력되겠죠. 그리고 두 수 중 하나 이상이 짝수입니다. 얘도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만일에 어떤 조건을 B는 13으로 수정하면요. 둘 중에 하나만 출력되겠죠. 그죠? 그런 걸 한번 테스트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복합 조건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복합 조건식으로 해볼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윤연검사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교황 그레고리가 만들었다 해서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윤연의 규칙은 조금 복잡합니다. 어떤 연수를 4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해는 윤연이다. 그렇지만 4와 100으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평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00년, 2100년, 2200년, 2300년. 그런데 이제 연수가 400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윤년이 돼요. 그래서 서기 2000년과 2400년은 윤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1년에 날짜가 365점, 점점점 나가는 소수점 아래로 가는 이런 식을 보정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판별하는 식이 이겁니다.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2열 모듈로 4는 0, 그리고 2열 모듈로 100은 0이 아니고, 혹은 or 2열이 400으로 나눠지면 얘는 무조건 윤년이 돼요. 그래서 어떤 값이 윤년인지 아닌지를 이와 같이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 실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의 어떤 시험관이 되어 가지고 시험 친 사람의 등급을 이와 같이 분류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A, B, C, D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배타적이긴 배타적이지만 조금 더 복합적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if문과 if and를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경우 코드가 복잡해지고 에러가 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죠? 물론 얘는 에러 없습니다. 그래서 77을 입력하면 C가 잘 나와요. 그런데 조건식을 가만히 봤더니 여기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잘못 코딩을 했다고 쳐요. 여기서. 그러면 이 코딩의 오류를 찾기가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쉬운 표현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자는 시도에서 if else 문을 이와 같이 해봅니다. 우선 스코어가 90 이상인지를 보고요. 이게 참이면 A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스코어가 80 이상인지를 봅니다. 이게 참이면 B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if는 실행 안 되잖아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또 조건을 보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계속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데 이건 역시도 너무 내부 if else 문이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얘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의 가능성은 줄었지만 역시 가독성이 떨어지죠. 이때 사용하는 게 elif 문입니다. 즉
이와 같은 식으로 된 조건문을 여기 if else로 되어 있는 것을 elif로 감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참일 때는 얘가 실행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elif일 때 얘를 검사해서 얘가 참이면 얘를 실행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 else가 실행되는 요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들여쓰기가 적게 되죠. 코드의 줄의 수도 줄어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if, elif, else문의 실행 흐름도는요, 이와 같이 조금 복잡하지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얘 조건을 검사해서 줄일 때는 여기로 가고요. 나머지를 건너뛰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기로 갔다가 이게 줄일 때만 여기로 가서 또 건너뛰어 버리는 겁니다. 코드를 짜는 게 요런 코드입니다. 어떻습니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얘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쓰기 때문에요. if, elif, else문을 써서 여러분들 등급 계산기를 짜주시면 훨씬 더 코드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질 겁니다. 다시 한번 코드를 보면 이렇습니다. 스코어 변수의 값이 88일 경우는 이 값을 비교해서 거짓이니까 여기로 가겠죠? 그런데 이게 참이죠. 그러면 그레이드는 B를 할당해 주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로 가서 흐름이 종료되고 나머지를 다 건너뛰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물론 수행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if, elif, else문을 사용해서 이런 다중 조건식을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